좋은 질문인데 여러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양심 선언을 하고 양심 고백도 했는데 내가 한의학 입문하게 되고 또 임상을 하면서 늘 일관되게 내한테 주어진 화두는 진단의 객관화. 우리 한의학에서 뭔가 통일된 이런 진단이 매뉴얼이 없다는 것에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상태에서 제가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 진단을 뭔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찾자. 그런 일념하에 출발했던 것이 복진이. 그 복진을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일본 의학에서 상당히 이제 황한의학 상한론을 가지고 재해석을 했던 그런 이제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복진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메이저인 소화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실정적인,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런 부분에서 진단을 객관화시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일념하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방, 학교를 다닐 때 방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모든 질환 치료는 나는 방제학, 처방으로 가지고 난치성 질환, 특히 내향적 원인에서 오는 거는 다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막연한 어떤 그 신념이 있었는데 그 일관으로 가지고 진단의 객관화 그리고 약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자. 그래서 이제 삼부법 방지학의 이제 처음에 굉장히 이제 어설픈 이제 그게였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후세방, 그 다음에 사상방, 항암방, 고방 이렇게 해서 처방을 가지고 섭렵을 했는데 후세방은 약간은 정상의 개선 이런 데 굉장히 강점이 많고 그다음에 사상의학은 섭생 위주 그리고 이제 상한론은 뭔가 예리한 측면에서 질병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삼분법 방지학이라 해서 편의상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상방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의 개선 뭐 예를 들면 보약의 개념 이제 그런 개념은 후세방으로 접근하고 그럼 질병이 있으면은 뭔가 상한론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삼부법 방지학이라 명명을 해서 책을 냈는데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낼 때는 상당히 나도 많은 연구의 이제 성과를 이뤘다 생각하고 냈는데 또 그걸 가지고 임상을 해보니까 또 이제 벽에 부딪혔고 그러다가 이제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서 복진이라는 부분을 이제 도입을 이제 했고 그러다가 복진과 정통 방지학이라는 것을 책을 내고 학생이 이야기했듯이 한의학계에 일대 이슈가 되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근데 뭐 나도 그 정도 이렇게 폭발적일 줄을 몰랐는데 그걸 이제 뒤집어 보면은 한의학계가 엄청 갈증이 많고 목말라 있다는 반증인데 그게 뭐냐면은 진단의 객관화의 문제에서도 많은 한의사들이 갈증이 많았고 또 뭐냐면 처방을 좀 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뭐 매뉴얼이 없을까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갈증이 많았던 것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식학회라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의사들이 폭발적으로 호응을 해줬고 또 회원들도 확보가 돼서 그 약 4,000명 그때 5,000명 정도가 학회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업됐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한상한금계학회가 이제 창립하게 된 계기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러나 그걸 또 약징을 또 도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어찌됐든 한의계 화두를 던졌고 뭐 이슈가 되고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막상 내가 임상을 해보니까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 내가 다 이제 중단시키고 모든 걸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자. 그래서 내가 아까 약간 언급했듯이 삼부법 방지학에서 뭔가 치료의 측면은 예리한 측면은 상한론 고방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에 머물게 되면서 그러면 상한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그 시대의 언어와 같을까? 이제 이런 착안을 하게 되면서 갑골문이라는 고문자를 이제 이용해서 상한론을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김경일 교수하고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해석을 해서 임상을 접해보니까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기존에 정치의학을 이제 삼분 방지학, 복진과 이런 정통 방지학을 가지고 했던 임상
하고 내가 지금 이제 고문자를 통해서 상한론을 가지고 임상을 했던 거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정치의학은 결과적인 치료고 상한의학은 원인적인 치료인데 이 치료라는 측면을 볼 때 정치의학을 내가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치료율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증상의 완화, 증상의 개선 이런 차원이었고 내가 상한론을 가지고 임상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 이상의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맨 처음에 내가 그 한약으로 가지고 치료됐던 그런 효과적인 측면. 그래서 이것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치료율이라고 따진다면은 비교를 하지 못하는 그 이제 파트인데 상한론은 어찌됐든 내가 원하던 치료율이 90% 이상 치료율이 나올 뿐더러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예요. 그런데 이제 뭐 모든 걸 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의학에서 오는 환자 층에 볼 때 거의 한 90% 이상은 치료율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고 그 예전에 했던 그 치료의 율을 떠나서 완벽한 치료, 온전한 치유, 다시 재발되지 않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그 비교 우위적으로 절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